안녕하세요. 순금쪽대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긴급 진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증시가 상당히 폭락을 했는데 오늘 월요일 오전장에 또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을 해서 현재 거래 중단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후에 반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주가의 폭락 현상, 이 부분을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가지 세계 경제 변화나 국내 경제 상황에서 좀 단기적인 어떤 급반등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죠. 거의 대량의 현금을 살포했다. 달러를 대량으로 이렇게 살포했다고 할 정도로 채권을 발행해서 코로나 때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는 민주당에서 재집권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국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국채를 많이 사주는 수요처였는데 그동안 많이 팔아왔죠.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동맹국들이 있었어요. 영국이라든가 벨기에, 캐나다 같은 데서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사줘서 그나마 미국 국채가 대량 살포된 것을 좀 흡수했습니다. 미 채권이 5%대를 육박할 정도로 채권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발행된 미 국채가 미국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근데 그 견인한 미국 성장 자체가 버블이 아니냐. 제조업이나 어떤 생산으로 나타난 그런 경제가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한 소비를 뒷받침으로 한 버블 경제,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를 뒷받침으로 한 내수 경제 위반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시민이나 그 외에 다른 나라 역시 국내 소비 여력이 한계에 왔다. 임계점에 왔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주식시장을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때 3,300까지 갔다가 반토막 나서 1,750선까지 빠져서 다시 50% 기술적 반등해서 2,750 요 정도 선까지 반등을 하며 정체를 보였죠.
다른 나라들은 오를 때. 그런데 일본이 작년까지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에 들어서 0.1%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7월 1일 날 다시 0.1%를 인상해서 현재 0.25%가 됐습니다. 이 일본의 두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침체로 진입하는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일본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환차손이 예상되는 엔캐리 자금들이 그동안 저렴했던 일본 엔화를 사서 외국에 투자했던 그 자금들이 다 다시 또 일본으로 오고 미국에까지 그러한 그 유동성 위주의 정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뭐 기업 분석이니 그래프 분석이니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부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중요성 있게 보시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거시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증시를 접근하면 요번에 폭락을 하거나 어려워지는 주식시장에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안 나가죠?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1292년에 대공황이 한 번 있었죠. 그런 대공황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이 90%도 빠진다고 봐야 돼요. 90%. 그 닷컴 버블 때 1990년도 닷컴 버블 때 99년도 80% 이상 닷컴 버블이 붕괴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55%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두 건하고는 다른 새로운 경제 환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내피셜이지만 공황의 상태로 접어들지 않느냐. 부동산 유동성을 뒷받침으로 한 부동산의 자산 가치도 너무 폭발적으로 지금 버블이 생긴 상황이고, AI가 수익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주가 상승을 했다. AI로 지금 돈 버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AI가 미래를 이끌 산업이라고는 모두 동의를 하지만 AI로 해서 돈 버는 기업이 있습니까? 엔디비아? 이제 시장을 개척한 시장 개척자라고 봐야죠. 시장을 개척한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번 주식 시장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 재무장관 앨런의 대량의 미 국채 발행, 이 두 가지가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상수관계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번 경제 공황으로 갈 거냐, 일시적인 조정으로 갈 거냐,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정책, 금리정책, 재정정책, 연방준비위원회 동향을 잘 살펴야 되고, 미국의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의 흐름, 또 헤지 펀드들의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되도록이면 현금 위주의 주식시장 전략을 권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시장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고전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작은 정보를 추구했던 영국의 고전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는 자원을 스스로 효율적 배분한다는 고전경제학의 기초이론이 국부론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탐관오리의 부정부패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받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247년이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의 폐해와 문제로 소외되고 무시되는 고통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할 때 투명하고 모든 이에게 골고루 스며들어야 하는 겁니다. 작은 정보를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정권을 잡고 부를 축적하며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보수화가 된 거죠. 보수 집단이. 그래서 나타난 게 소득의 양극화, 이제 자산 양극화라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 스미스는 시장이 스스로 수요 공급을 조절해서 과잉 생산을 제어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지만, 규제와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업혁명은 신분계급의 악습을 잉태하고 이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 후에 독과점이 출현하고 계급 간 소득 불균형이 발생해서 1929년 세계는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영국의 거시경제학자 케인즈가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며 경제에 개입하는 큰 정부론을 내놓습니다. 민주진영의 정부론이죠. 어떻게 보면 큰 정부, 작은 정부는 보수가 지향하는 경제론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케인즈의 경제론을 수용을 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실업을 줄이고 공황을 극복하게 되며 진보 경제학의 토대를 닦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경제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초로 케인즈의 경제학을 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계 경제의 금융시장과 재정, 나라의 재정, 이런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화된 지금의 경제에서 케인즈의 경제학도 이제는 무분별한 재정 확장 정책의 폐단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미국 주도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자유무역과 금융 자유화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또 하나의 트리거로 세계 경제에 작동할 수 있다. 이제는 경제 블록화라는 자유무역 주의로 이동하며 세계 경제가 요동치며 새로운 경제 이론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복합계의 경제론인데, 이분들은 앞으로 경제가, 미래가, 주식시장이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토대로 경제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모래를 쌓듯이, 모래성을 쌓듯이, 모래가 쌓이면서 모래성이 쌓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모래성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쌓아지지만 언젠가는 임계점에 달았을 때 무너진다. 그 임계점에 떨어지는 모래 하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죠. 참 어렵습니다. 경제학을 새롭게 바라보는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바라보는 과거의 과거의 물리학, 또 뉴턴의 진보론에서 출발한 경제학이 아닌 새로운 토대에서의 경제학 이론, 양자학이라든가 새로운 물리 이론, 그걸 토대로 한 복합계 경제론, 한번 유심히 좀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이론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 관련된 관료나 학계에서도 많은 제시를 하고 갑론을 박 토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세계사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현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경제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땀 흘리고 노력하신 소득과 자산 잘 지키셔서 여유로운 노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게, 기업, 정부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